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5교시 네모천수와 함께하는 국어 수업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10차식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주간 학습 목표는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분석해보는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를 보기 이전에 우선 교과서 200쪽을 보시면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설득하는 글 또는 말이 되겠지요. 누군가로부터 설득을 당할 때 그 설득이 근거가 타당한지,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설득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현혹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타당성을 따지는 태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김하나 씨의 이 강연을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자 한다면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는 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차를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특수한 사례가 아닐까? 네, 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이 뭔가 느낌상 동의는 되지만 근거가 이 김하나 씨가 제시한 근거가 약하다. 구체적 사례가 부족하다는 식인 거죠. 그리고 사택에서 차를 바꾸었다는 것도 너무 특수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옆 사람이 차 바꾸면 다 따라 바꾸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례가 아닌 특수 사례다. 또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라는 이런 표현은 또 구체적인 좁은 땅덩어리라면 어느 정도 몇 헥타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는 대비 뭐가 어떻다. 구체적 수치가 제시가 되어야지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냐. 아니면 너무 막연하지 않냐. 이렇게 네, 좀 근거가 부족하다 싶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강연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 좀 그래도 이 부분은 근거가 좀 더 제시되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과서 200쪽에 4번에다가 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김영철 개그맨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강연을 보고 설득 전략을 한 가지씩만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또 답을 아주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답에서 선생님이 그대로 긁어붙여서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쓴 그 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쓴 답이에요. 저거 내가 쓴 건데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친구들의 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자, 어떤 친구는 나를 지키며 말하는 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구체적 사례를 가져와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깨에 힘을 빼고 경기를 하니 경기가 더 잘 되었다라는 류현진 선수의 말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네, 이거는 류현진 선수라는 유명한 운동선수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는 신뢰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인터뷰, 자신의 공부 등등 경험을 가지고 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면 항상 힘을 주고 무조건 1등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힘을 빼고 나니 비로소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라디오도 좀 더 잘하게 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를 소소한 거라도 한번 찾아보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자기의 경험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성적 설득 전략. 이것은 유머나 또 동정심을 산다거나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라고 했지요.
아는 형님에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죠? 강호동이나 이수근의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재미와 웃음을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동작이라든지 예, 해서 웃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했던 경험이나 피겨스케이팅의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대모사를 하고 또 몸짓이나 손짓 등을 우스꽝스럽게 해서 청중들에게 웃음을 주고 공감을 얻어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인성적 설득 전략은 한마디로 신뢰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연자가 청중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설득 전략을 펼치고 있느냐는 것인데, 개그맨으로서 일단 직업이 전문적 개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는 전문 직업을 내세워서 자신의 고민과 고민을 이겨내도록 해준 인생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청중들의 신뢰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라는 전문 직업 하나와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하나를 가지고 신뢰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예능을 하면서 부담감이 많았다. 뭐든지 완벽하려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을 고백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느끼게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겠죠.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이런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뭐든지 잘하려는 부분에서 압박감이 컸구나. 라는 공감을 얻음으로써 역시 신뢰감을 얻게 됐겠죠. 이렇게 보면 설득 전략 중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지요? 정확하게 이것은 인성이야, 이것은 이성이야,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 강연자의 설득 전략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분석해야 이런 근거들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강연자의 설득을 따라갈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좀 거부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몇 년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강연자가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을 잘 설득하는 그런 아주 달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 이런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기술을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본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뭐 인성적이다, 이성적이다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강연에 사용된 설득 전략 우리가 찾아봤고요. 오늘은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1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교과서 201쪽에 이런 공익 광고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공익 광고를 찬찬히 보면서 이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인성적, 감성적, 이성적 설득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이 쓰였는지 자, 201쪽 교과서에 여러분 먼저 적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광고 오른쪽 상단에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지요. 모든 어린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이라고 압축적으로 적혀 있지만 그래서 후원해달라는 거죠. 광고의 목적은 후원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광고에 쓰인 설득 전략은 무엇이냐? 세 가지 다가 쓰였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쓰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15,000원이면 어린이에게 연필 500자루를 보낼 수 있고 또 30만 원이면 학습 상자를 어린이 40명에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서 신뢰감을 주고 있다. 이런 구체적 숫자, 통계 자료, 이성적인 설득 근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 전반에 어린 소녀가 활짝 웃고 있어요. 여러분이 후원하면 이렇게 어린 소녀의 얼굴에 미소를 꼭 피울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녀에게 행복감을 선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남의 나라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나가 이 아이에게 행복감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국적을 떠나서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밀감, 네,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을 쓰고 있다. 네, 여기에 뭐 유니세프라는 단체의 어떤 전문성을 이렇게 뭐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배우가 이 유니세프를 소개한다든지 하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제시된 광고만으로는 인성적 설득 내용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죠. 자, 이 광고가 타당하냐 봤을 때 우리가 후원하는 돈의 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참 배우면 기쁨을 어린이에게 선물할 수가 있는 거구나. 네, 이런 차원에서 잘 만들어진 광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사실 수많은 광고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TV를 틀면은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일단 광고부터 5개, 10개씩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로라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을 가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15분을 광고를 보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수많은 전단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광고에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광고를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이 일단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빈 여백에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어울리면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자, 여러분 광고 잘 봤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는 짧으면 10초, 길어봐야 30초를 잘 넘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압축해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넋을 놓고 입을 해 벌리고 보게 되면 그냥 아무런 판단력도 없이 그 내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광고들입니다. 자, 방금 본 오로나민 C에 사용된 이성적 설득 전략.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음료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구매하는 그러니까 통계 자료에도 좀 의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매하는 물건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겠냐. 네가 이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이 다수가 선택하는 것에서 소외되는 인물인 거야. 라는 인상을 준다는 면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자,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은 일단 좀 60년대, 70년대 복고풍 복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표정이나 춤 등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끌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면에서 감성적이다. 자,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은 전현무나 홍진경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추천을 해서 이들이 어떤 자신의 얼굴을 걸고 추천하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신뢰성을 주고 있다.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 이 분석한 거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광고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까 역시 여러분이 먼저 분석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할 때 물은 어느 정도? 물은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 반죽은 물 없이 우유만 가죠. 그럼 무엇으로 맛을 내죠? 사과와 당분으로 달콤한 맛을 내볼까요? 좋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여기에 나만의 특별 레시피까지. 정말 셰프의 카스타드답네요. 아빠가 생각하고 셰프가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만나는 새로운 롯데 카스타. 자, 카스타드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 잘 적어봤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자, 카스타드 광고에 사용된 이성적 설득 전략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물을 타지 않았어요. 우유만으로 뭐 섞었습니다. 그리고 뭐 합성과당을 쓰지 않고 사과와 당근으로 단맛을 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건강 간식을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샘킴 셰프가 어린이와 함께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딱 취하면서 웃음을 유발하잖아요. 계속 딱딱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웃음을 한번 딱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좋은 재료만 골랐다 라는 것은 간식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은 일단 샘킴이 한창 좀 유명했을 때 이 광고를 찍었겠죠. 조금은 지나간 광고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가운을 입고 연구원이라는 어떤 전문직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직업군을 통해서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광고 카피가 아빠가 생각하고 셰프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간식은 부모의 심정으로 만든 간식이다. 예, 해서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 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제시된 요것은 광고인데 포스터 광고겠죠. 요거 3개를 하나의 광고로 보시고요. 각각 떨어뜨려서 보지 마시고 하나의 광고로 보시고 자, 요 화면에 제시된 이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건데 3가지 다 쓰였으면 3가지 다 그리고 2가지 혹은 1가지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찾아지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난번 강연, 김영철 강연을 분석해 보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아예, 못 찾겠어요. 라고 해서 아예 포기하는 학생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접하는 수많은 광고들을 제가 분석할 판단력이 없어요. 라는 소리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분석해 줍니까? 누가 따져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판단력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판단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력을 자꾸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릴 거를 걱정하지 말고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려고 노력한 거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네, 이성적, 인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 중에 사용된 것을 찾아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설득하는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개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는 할 말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설득하는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또 동생 학원 선생님 등등 여러분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상대를 설득한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전략을 준비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끝.